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10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기침을 하니까 우리 시장은 독감이 걸렸네요. 그죠? 미국 시장이 나스닥 1.5% 내외 하락을 했더니 우리 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2.3%, 코스닥 지수가 0.8% 하락하는 수요일 장이었습니다. 대형주라고 하는 종목 부분들은 대부분 3%에서 5%까지 약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또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주항공이라든지 그리고 바이오지약 부분은 일정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래도 어제 같은 날은 시장이 환호하는 모습이었죠. 그 속에서 작년 연말 대주주 양도 과세가 10억에서 50억으로 변경되었고, 또 올해 시무식에 참석한 주시장 개장식에 참석한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어제는 또 환호했던 시장이었죠. 자, 7월 세법 개정안 제출까지는 야당의 반대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될 거냐 아닐 거냐는 두 번째로 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서 일정 금액, 주식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과세를 부과하는 흐름인데, 여튼 우리가 부자 감세 그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나름대로 과세를 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없었던 세금이, 그죠?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이 흐름들 속에서 새로 생긴 부분이고 또 2년 유예됐던 부분이었었는데, 여튼 개인 투자가를 위한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는 이런 흐름 부분들은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어제 기준으로는 종합주가지수가 2675포인트까지 종가를 진행을 했었고, 오늘은 겨우 이제 2600포인트를 지지하는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증권사별 1월 코스피 지수 전망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2650에서 2760 요 정도의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각 증권사들이 바라보고 있는 주요 유망 섹터라고 봤을 때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반도체는 기본 대부분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 그죠? 1위,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그죠? 종합주가 지수가 상단 밴드가 2700 내외라고 하는 부분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삼성 반도체만 올라가고 나머지 섹터들은 전부 다 하락하는 형태가 전개되지 않는 이상,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이 어느 것은 한쪽은 잘못됐다는 거죠. 왜? 올해 반도체가 화랑을 이루어서, 그죠? 반도체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이 전개가 된다면 이 상단 부분이 뭡니까? 더 위여야지 정상인 흐름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반대로, 그죠? 지금 올해 반도체 경기가 더 나아지는 흐름을 보인다 하더라도 주가는 이미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영업이익에 앞서서 주가가 상승한 흐름이 일정 정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단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가정 자체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부담이 있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월별 평균 상승률을 한번 비교해 본 부분, 2001년에서 2023년까지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1월달 수익률은 코스닥이 4%대, 그리고 코스피는 1%대로 1월달 전체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상반기 전체적으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다가 6, 7, 8, 그죠? 썸머 랠리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안 좋은 흐름, 그리고 연말 11월, 12월에는 양호한 모습을 보인 게 일반적인 평균 개념의 흐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꼭 맞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속에서 올해 전년도에, 그죠? 2023년 12월에 미국 시장도 그렇고 11월, 12월 연속 2달 동안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다소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태형건설 매수 보고서 낸 다올 증권. 사실 12월 28일 날 태형건설이 3조 원대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 워크아웃 신청을 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왜 굳이 이 이야기를 냈냐면, 사실 이 월봉 모습, 태형건설의 월봉 주가 모습인데 2021년 고점 이후 계속 내려오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올해, 그죠? 우리 시장 부분에 있어서 유동성을 유동성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부분하고, 또 홍콩 H지수와 연관된 ELS 손실 확정, 이런 부분이 부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증권사가 이런 유형, 그죠?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섹터의 전망 부분이 다소 부정적인 종목을 매수 추천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도, 그죠?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그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섹터의 성장이나 섹터의 실적, 이런 부분들을 가미해서, 그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올렸습니다. 자, 잠시 후에 돌직구 타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세계 경제 숨은 리스크에서 10가지 정도가 뽑혀 있더라고요. 그래, 2개의 전쟁, 이미 알고 계시죠?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하마스, 그리고 40억 명 이 선거의 해, 그리고 미국 경제가 경착륙을 하느냐, 연착륙을 하느냐, 거기에 유럽의 스태그네이션 우려, 그리고 부동산발 중국 경제 위기, 그 가운데에서 엘니뇨로 인한 공급망 혼란, 해서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매년 호재성 재료도 있고 악재성 재료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뭡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각종 뉴스, 그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보면서 예측과 대응을 함께 해 나아가야 되는 그 시장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쉽기도 하고 엄청 어렵기도 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1월 1일 날 일본의 비보가 들렸죠. 그죠? 7.6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남의 불행이 우리의 행복일 때도 있는, 그것이 또 주식시장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자, 지진 진앙지 일본 이시카와현 인근 부분으로 보게 되면 도시바, 전력용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니치콘, 알루미늄 정급박, 그리고 후지 제록스라든지 히타치 반도체 증착 장비를 하는 회사든지 IT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부분이 놓여져 있었어요. 사실 어제 우리 시장이 크게 상승을 했었던 부분도 이런 반사이익 기대감, 그죠? 하다못해 무라타의 적층 세라믹 콘덴서, 그러니까 MLCC 공장도 후쿠이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어제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폭 반등을 했었죠. 이게 실질적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냐 됐냐는 내일 정도 가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이런 남의 불행이 관점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반사이익 측면, 이런 부분도 어제 시장 상승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세계 10대 이 2024년은 위험 요소 중에 하나인 부분 중에 또 이 부분도 놓여 있죠. 미군이 홍해에서 예멘 후티 반군과
첫 교전을 했더니 그 이후에 이란이 하루 만에 홍해에 구축함을 파견한 부분, 이게 이제 이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부담 요인,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또 거기에 홍해를 통과하지 못하는 선박이 우회하면서 공급망에 대한 부담, 그리고 운임료 상승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또 물가를 자극하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이 놓여 있는 것 또한 우리가 경계에서 봐야 되는데, 사실 유가는 어제 소폭 반등하다가 다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유가 부분이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담으로 지금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지정학적 요인이 더 불거지게 되면, 그죠? 반등할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양면, 동전의 양면처럼 바라봐야 될 요인이죠. 자, 거기에다가 미국 시장에 있어서 미국 시장이 연말까지 11월, 12월 강한 상승을 보이니까 끝없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은 아니라 그랬죠. 그죠? 금리 인하가 시장의 상승을 100%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 사실 지금 상환 임박한 금액이 150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로금리 시대에 이렇게 이 상업용 부동산이 융자를 받은 금액을 이제 다시 재융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죠? 금리는 올라가 있고 자산, 부동산 가격은 떨어져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부담 요인은 미국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악재성 요인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12월 한국 수출, 그래도 유종의 미를 보였습니다. 사실 이 빨간 라인이 수출인데, 그죠? 12월에 수출이 증가를 보였고,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를 보였고, 수입은 마이너스 10.8%.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반도체 수출 증가 흐름을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빨간색 라인 부분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주요 15개 주요 품목 중에서 8개 품목, 반도체, 자동차, 이쪽 라인 부분들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거기에 또 대중국 수출은 그래도 1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중이고, 대미국 수출은 3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12월은 대미 수출 부분이 대중국 수출보다 더 많은 20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대미국 수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작년 2023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의 탈공급망, 그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나 서방 국가로 이동을 하면서, 그죠? 우리 중국의 생산이나 판매, 소비, 부동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진, 이런 부분들이 미국 쪽으로 이동하는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 이런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품목별로 바라보더라도 대미, 북미 수출이나 또 EU 수출에 증가하는 수출 품목에 대한 그런 관점 부분에 있어서 섹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따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과 연초 부분, 오늘도 시장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3%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제약 바이오 쪽, 이쪽은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그리고 또 바이오텍 쇼케이스, 이 부분을 통해서 연초 다음 주 정도까지는 제약 바이오의 시세가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어제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그룹의 이 합병,
이 부분을 통해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흐름들 때문에 어제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까지 가는 흐름을 보여줬고 또 강세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이 흐름 부분들이 순환하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틀 연속 급반등하는 형태를 보여준 것처럼 바이오 제약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진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 1월 8일과 11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을 하는 타이밍 정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AI가 만드는 미래 이 CES 2024와 관련된 부분도 인공지능이나 헬스케어,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쪽 부분에서 AI도 그죠? HBM과 그리고 CXL 그리고 PMI 이쪽 라인 부분에 있어 순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조금 이따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미국 시장은 어제 하락폭이 조금 컸지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날 폐장한 이후 미국 시장 그리고 금요일 미국 시장 연 3일 동안 시장은 사실 고점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 마지막 미국 시장 거래일에는 시카고 PM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고 그러니까 시카고 PMI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어제 발표된 S&P 글로벌 PMI 지수도 예상을 하회한 흐름을 보여줬죠. 그러니 오늘 발표되는 ISM 제조업 PMI도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50을 하회한 흐름을 보여주게 되니까 그죠? 경기에 대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연착륙이나 경착륙이나 착륙하는 건 분명하다. 경기가 다소 둔화되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달 연속 올랐다가 이런 지표 부분이 안 좋게 나오니까 그전에는 그죠? 배드 뉴스가 나오면 굿 뉴스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지표 부진은 인플레이션 둔화를 일으키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연준의 긴축 강도가 약화가 되고 그래서 시장 반등이 나오는 그런 공식의 흐름이 진행됐는데 이제는 배드 뉴스는 배드 뉴스다. 그죠? 안 좋은 경제 지표가 나오게 되면 경기 침체 우려가 나타나는 그런 흐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지표 부분은 너무 안 좋은 흐름이 진행됐을 땐 경기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 오늘 머지홀트 구인 이직 보고서 그리고 1월 5일 날 비농업 부분 고용지수와 실업률 이런 부분들이 나올 텐데 너무 좋게 나오면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지만 반대로 너무 안 좋게 나오면 경기에 대한 부담 요인이 일정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국 시장이 그나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그래서 산업재 소재인 조선이나 철강, 건설, 기계, 화학, 정유 이런 섹터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상대적으로 낫다라는 말씀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자, 거기에 미국 시장이 그러면 어제 세게 하락했었던 가장 먼저 하락했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애플에 대해서 바클레이즈가 영국계 투자은행이 목표가 하향, 그죠? 왜? 중국 판매 부진 가능성. 사실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이폰 쓰지 말아라 중국이. 그죠? 9월 7일 날 뉴스가 나왔었고 또 중공무원 외국산 폰 금지 확대 12월 16일 나왔었죠. 그죠? 왜? 애플의 매출을 19% 정도 담당하는 중국에서 이러한 판매 부진 그리고 미국 경기에 대한 부담 요인 이런 속에서 부진이 나오게 되면 애플이 강세를 보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애플 부품사인 LG노텍이 오늘 5%가 넘는 약세를 보이는 요소도 이러한 요인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반도체 장비 중국의 수출 부분에 있어서 없었던 일로 하라. 미국과 중국의 첨단
기술 경쟁 일지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규제하는 흐름, 거기 중국에 대한 규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제 뭐예요? 네덜란드 ASML에 미국이 또 제동을 걸면서 그죠? 중국의 이 EUV보다 낮은 단계의 공정 기술이 적용된 심자외선 DUV 장비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흐름 부분들이 보여지면서 ASML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엔비디아, 뭐 반도체에 연관된 부분이 대부분 급락하는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시장이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줬다. 그러나 그 하락이 추세적인 하락으로 내려간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죠? 쉬어갈 자리에서 이러한 악재성 뉴스들이 그죠? 울고 싶은 부분에 뺨을 한 대 때린 효과가 나온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계속해서 이전에도 설명드렸었던 이 중국의 공세 강화, 그것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4차 산업기술 전반 부분, 뭐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나올 요인이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 그런 다음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말에 그죠? 블랙핑크가 YG를 떠난다.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YG 엔터가 이틀 연속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자, 그런 가운데 있어도 오늘 제주 반도체를 비롯해서 칩슨 미디어, 그죠? 이런 쪽 부분은 사실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 AI와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께 이거 작년 부분에 있어서 11월 달에 또 말씀을 드렸었죠. 삼성전자 갤럭시 S24가 1월 17일에 미국서 공개되는데, 사실 우리가 휴대폰을 이전에는 자주 바꿨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부분 들어와서 자꾸 바꿨었는데, 사실 그 이후로는 바꾸는 주기가 길어졌죠. 왜? 거의 비슷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부분은 실시간 통화를 동시 통역할 수 있는 흐름, 이런 흐름 부분으로 진화되면서 온 디바이스 AI를 탑재했다는 거죠. 그게 변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성장률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겁니다. 휴대폰 자체의 시장이 커진다기보다는 온 디바이스 AI를 탑재한 모바일로 바뀌는 과정이 진행되는 흐름, 거기에 이 AI 칩 관련 팹리스, 그 칩셋 미디어나 가온 칩스 이런 쪽이 디자인하우스 업체의 생태계 확장 흐름을 가지고 상승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 기판적인 심텍이나 대덕전자, 그죠?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반도체 쪽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종목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자, 중국은 비밀 우주선 3차 발사 12월 14일 날, 그리고 비밀이던 우주전쟁 훈련 시스템을 12월 17일 날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의 비밀 무인 우주선이 뭐 7번째 비행 임무를 띄는 흐름.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2년 11월에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우주 항공청을 하기로 했는데, 그죠? 아직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그죠? 아직 못하고 있죠. 그죠? 1월 9일까지가 임시국회입니다. 이 안에 통과되게 되면 4월 총선 이후 재발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 시스템, 그리고 세트랙아이,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 캠코아, 이런 쪽 라인 부분이 어제 오늘 시세를 세게 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통과가 된다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관세 변압기 이 부분도 사실 HD 현대일렉을 제외하고는 효성중공업이나 그리고 재룡전기 이런 쪽은 오늘 큰 상승을 보이긴 했어도 이 같은 섹터 내에서 그죠? 실적에 대한 점검은 하셔야 됩니다. 그죠? HD 현대에 올라가니까 쫓아가는 흐름을 보이면 특히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중요한 부분은 실적으로 이제 1월 중순부터는 실적 변수로 가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 자, 잠시 후 6시 10분부터, 그죠? 지난 12월 수출
흐름 속에서 중요한 섹터 흐름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